지금부터 민주당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법무부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날 회의를 통해서 국정원이 한 손으로는 보고 한 손으로는 조작과 공개를 일삼으며 지난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국정특위위원들의 맹활약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제도 국정원 감싸기에 연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을 정상적인 업무의 행위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NLL 문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조 중단까지 언급해가며 방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방치냐를 판가름하는 대결전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악마처럼 얽힌 전국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단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서 있는 정리를 제안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진실 확인 작업을 분리해 갑시다. 대화록 실종 사건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대선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쟁 종식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대로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등 구성 문서의 열람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무단 공개, 선거 과정에서의 활용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 처음으로 우려 걱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부자 감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을짓자 행보에 국민의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리도 안 된 섣부른 설익은 정책 발표로 특히 지방재정 보완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 발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아예 얼어붙게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제 개편안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수 부족을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샐러리맨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입니다.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부자 대기업은 보호하고 애꿎은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사실상의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 감세이고 500만 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폭탄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과 샐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제 개편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해답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최근 한 언론이 대서특필한 정부의 준조세성 기금 조성의 대가로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이른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세제 개편안으로 보상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2의 부자 감세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엊그제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감독체계의 퇴행이고 알맹이 없는 소핀 강정입니다. 금융선진화의 대전제는 첫째,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기초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그런데 용을 그린다며 국회 요구 시한을 한 달이나 넘겨서 내놓은 방안이 지렁이도 못 그린 긴 껍데기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문제의 근원적인 접근은 외면하고 기구 설립을 둘러싼 기득권 강화와 밥그릇 챙기기식 관치 금융에만 몰두한 셈입니다. 과거 IMF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원칙을 지켜왔고,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 역시 정부 재정 운영과 금융정책 기능의 분리로 금융감독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없는 계획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와 견제를 통한 균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엉터리 같은 소핀 강정의 선진화 방안,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환 정책의장 나오십니다.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비 오면 수해 걱정, 비 그치면 녹조 걱정을 해야 하는 전천후 근심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폭염이 내리친 낙동강은 700리 전역이 녹조로 물이 썩어가고 있으며, 장맛비가 쏟아진 여주군 한강 유역은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약 80%의 국민들이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 내내 예산 날치기 처리에 앞장서는 등 4대강 사업이 전이부대를 자처했던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박 대통령과 윤석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 결과를 검증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2조 원을 들여 국민 근심거리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하루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2차 협의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9년부터 금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4조 685억 원 중 무려 13%인 5,338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 문제는 지난 8차 협상에서 미군이 분담금 미사용에 1조 1천억 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4월 채택한 해외기지 주둔 비용 보고에서조차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현재 총액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과 같이 예산 부담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을 함으로써 분담금이 과다 미집행 없이 계산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정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정부 기관 보고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의 핵심, 공소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인데요.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체를 은폐한 허위 수사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었고요. 직권남용은 수서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폐 조작된 브리핑을 통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다, 표심을 왜곡했다 하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질의를 통해서 드러낸 또 하나의 사실은 원세훈 원장만 기소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폭을 수사함에 있어서 조폭의 최고 대장 수괴만 기소하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던 행동대장들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앞으로 상명하복의 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다 하는 면죄부를 주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원세훈과 공모해서 정치관여죄를 위반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3차장, 이모, 그리고 심리전단 국장, 민모,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 상관, 최모 팀장, 그리고 김하영 이렇게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권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판 청장 혼자만 수개만 지금 기소한 상태인데 이 김용판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공범들 당시 서울청의 수사부장 오늘 출석합니다. 이분은 경찰국장, 경찰청의 수사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보고 때 출석을 할 예정이고 이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당시 서울청의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적어도 이 정도는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기소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했고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이러한 경찰의 댓글 지우기, 축소 은폐 이런 범죄 행위를 새누리당이 미리 알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의 경찰과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을 상대로 기관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쇼킹한 영상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회법,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비공개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투기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어제부터는 저한테 따라다니면서 사정하면서 의결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상태로라면 변경이 없으면 공개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찰청 기관보고 질의응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건 아니냐.
삭제하라는 지시. 그게 검찰 조사 진술에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보도와 검찰 진술 사실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또 진술을 약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니까 바꿨습니다. 저희가 검찰 공소장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고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다 보았고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하는 진술을 했던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확실하게 진술을 나와서 진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권영세의 발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끼워 맞추는 이 험한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남재준이 마치 전문을 자기가 시혜를 베푸는 양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공개한 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췌록이라고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발췌록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문도 보지도 않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정적인 자세를 운운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도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내놓은 원문입니다. 국정원이 내놓은 원문에는 저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는, 나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서 마치 불정적인 자세처럼 떠들고 다닌 것에 대해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거친 표현을 없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없는 표현을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부가 뒤로 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마치 있는 것처럼 1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을 몇 페이지로 줄이는 과정에 이런 새로운 내용을 넣기까지 합니다. 다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발췌록에도 본문에도 포기 발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NLL을 보수하는 발언이 오히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짜맞추기, 다시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만 보아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세 군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원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세 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저는이라고 표현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원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짜맞추기, 발췌본에는 그것을 넣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이라고 5회에 걸쳐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도 발췌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맞추기의 아주 쉬운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길게 되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표는 나중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입니다. 12쪽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쭉 내려가다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8.24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것은 급식 찬반 주민투표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8.24 주민투표를 왜 지시합니까? 다음 10월 26일 재보선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자, 총선 대선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당에 처박아야지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정조사팀은 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냐고 국정원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새누리당이 옹호하고 나서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뒤에는 새누리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정전 60도를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0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올해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등 이딴 도발 위협으로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조차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역대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비핵개방 3천이란 대북 정책이 추진되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대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딴 핵실험 등의 북한의 도발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후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딴 도발 위협에 굳건한 안보 태세로 맞서야 하겠지만 평화를 관리하는 건 역시 포기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병행하여 대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대북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성과 보고서는 성과 계획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주요 성과 정보를 힘으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 보고에서 목표하고 실적 등이 누락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과 보고서와 성과 심사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 심사에 부실을 결부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의 국지정학교 수사 결과 발표 및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지정 취소 의지 표명에도 요지부동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하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제중학교 입시비가 드러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작년 올해 99명을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858명의 성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정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은 학교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기 유학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국제중학교인데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특권층의 욕심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제 중에 국제적 지정 취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할지라도 특정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관복 부교육감은 사람도 태어나면 100년해로 한다고 하는데 국제중도 일당 지정됐으니 취소보다는 끝까지 함께 가야지 않겠냐고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입시 비리가 밝혀진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 어렵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잘못이 나타나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제중 입시 비리를 중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지정 취소 반대를 외치는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사진 전원 교체에 미봉치에 그치지 말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의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재개원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 퇴원 조치, 인권 침해 결정도 또 뒤늦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발언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정부 수반 대통령도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보호 의무, 경남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끝내 짓밟고 만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불법과 거짓말입니다. 불법적인 서면 폐업 의결과 은폐 과정, 동행 명령의 거부, 진주의료원 매각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 역시 속임수였습니다. 나쁜 지방정부의 상징,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감당할 일은 법의 단죄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 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국가보조금 관리 법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 보전 관련 법률까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공공의료, 민주당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민하면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끝까지 순항하도록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근래 보던 게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이 된 국정조사예요.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로 보고 조사로 보고 어려운 여건에서 잘 됐어요. 네, 성과도 컸고요. 무사히 결과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그 정쟁의 가운데서도 말이죠. 저 자정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불출소증에 대한 고발도 이뤄냈고 많이 공부가 됐고 저희 국정원 이 국정조사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범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건 좀 더 이 문제는 우리 좀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청청래 간사가 정말 제갈량과 같은 지략으로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앞으로 문제고
내일 이제 국정원까지 국정원 국회만 보고 큰 고비인데요.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심을 좀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끼리 회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LL 전쟁을 짓고 논란과 의혹은 국정조사로 해소하자라는 취지의 전국해법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의 해법 제시를 여당이 외면하는 것은 정쟁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집중할 것은 진실규명을 통한 논란과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거리 해소를 통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